이 이야기는 2021년에 시작됩니다. 50대 초 김기범 씨는 K중소기업 회사의 부장의 자리에 여러 해 동안 일을 했지만 이상하게 임원으로 승진되지 못한 채 많은 해 동안 고배를 마시면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만년 부장이었던 그는 회사 일에 매진을 했지만 임원 자리에 오르는 것은 정말 힘들고 경쟁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일 하나는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서 회사에서도 나름대로 여러 해 동안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그에게도 승진 외에도 남다른 고민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술을 잘 못하는 것이었죠. 술자리에 가면 술을 마셔야 하는데 남달리 빨리 취하면 각종 사건 사고를 낼 수 있어서 그는 회식에는 참여를 잘 하지 못했지요. 젊었을 때도 술을 마시고 각종 사고를 냈던 차라 술자리는 그야말로 그에게는 쥐약이었죠. 그래서 오늘도 회식 자리는 가지 않고 회사에 남아서 남은 업무를 보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술자리에 가서 친분을 쌓지 못한 것을 업무 실적으로 만회하려고 한 것이었죠. 이렇게 일을 열심히 했는데 이상하게 승진을 몇 년째 못하고 있습니다. 승진을 해야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데 그에게는 자녀가 둘이 있고 여행을 좋아하고 맛집을 좋아하는 아내가 있어서 생활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죽어라 일을 했지요. 사장도 일을 잘하는 김 부장이냐 일은 잘 못해도 내 말을 찰석같이 따르는 충신 이 부장이냐의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임원 자리가 나도 계속 임원 승진을 계속해서 미루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신의 밑에 있던 후배 이 부장이 먼저 임원에 오르면서 김 부장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보, 회사에서 밀어낼 때까지 버티세요 하고 매번 하던 아내의 말을 되새기며 그는 후배 사원들이 먼저 승진할 때 들어가고 싶지 않았던 회의에도 들어가며 매번 혼쭐이 나도 꿋꿋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내가 일을 하나부터 열까지 일일이 가르치던 머리에 피도 안 마른 후배놈이 각종 술자리와 아부를 잘해서 나를 제치고 먼저 임원으로 올라가 지금 나를 매일 혼내고 있으니 미치고 환장할 일이었지요. 세상이 잘못되어도 이렇게 잘못될 수 있냐는 한숨만 매일 쉬고 있었습니다. 나를 믿었던 임원들과 사장마저도 술자리와 아부로 이제는 나보다 후배놈의 말에 경청하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임원 자리 승진에 패배를 하면서 김 부장은 사실상 회사에서 위상이 낮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회의에 들어가도 나를 무시하는 발언들을 참아내면서 이제는 말단 사원들도 나를 업신여기며 우습게 보는 것 같아서 내심 자존심이 많이 상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온 청천벽력 같은 권고사지. 회사의 잘못된 투자로 회사의 재정에 적자가 난 것을 임원회의에서 인원 감축으로 이러한 위기를 모면하라는 사장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회사 임원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결국 피해는 임직원들이 고스란히 받는 것 이것이 현실. 권고사직을 받은 리스트에 자신의 이름을 본 김 부장은 그동안 20년 넘게 일한 회사의 분노와 배신감마저 들었지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열심히 회사에 나와서 젊음을 불태우고 내 자식처럼 키운 회사에 모든 젊음을 바쳤는데 결국 이러한 자식 같은 회사가 나보러 나가라고 하다니 그동안 밤새우고 일했던 시간들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신감을 느꼈던 김 부장도 그에게는 비장의 카드가 있었는데요. 바로 배당주에 투자한 것이 있었습니다. RA라는 상품에 3억을 넣어서 월배당으로 받고 있었던 것이지요. 미국 고배당주라 더욱 믿음이 갔으며 11%의 월배당 상품이 그에게는 꽤나 큰 힘이 되었는데요. 그에게는 무려 만주 넘게 RA가 계좌에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RA 만주를 쳐다보며 흐뭇했습니다. 노후 준비는 이제 끝났다는 생각에 안심을 하면서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RA 만주를 보면서 매일 행복해했지요. 그리고 이것을 자랑삼아 각종 주식 사이트에서도 RA 만주의 사진을 자랑하듯이 올리며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그는 큰 손이라는 별명을 들으며 온라인에서라도 그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회사에서 잡밥이었지만 온라인 세계에서는 큰 손이라 온라인에 점차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다들 너무 부럽습니다. 저 같으면 은퇴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저 같으면 내일 사표 쓸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항상 들었습니다. RA 만주가 있다고 자랑하던 그는 이러한 RA는 그에게 260만 원이라는 매월 월급 같은 금액을 주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퇴직일이 다가오자 동료들은 그의 여유만만한 모습을 보면서도 궁금해서 마지막 회식 자리에서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부장님, 그동안 자산을 많이 만드셨나 봐요? 아니면 유산을 일찍 받으셨는지요? 회사 나가실 때 더 당당해 보이셔서 정말 멋지십니다. 혹시 사모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나요? 식기가 한참 오른 김 부장은 나는 좋은 데에 투자를 하고 있어서 전혀 걱정 없어. 마셔. 워렌 버핏의 말을 인용하면서 자신이 대단한 투자가라고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날은 꽃길 뿐이라고 미소를 지으면서 동료 직원들에게 술을 또 한 잔 권하면서 자, 오늘은 내가 쏠게 이 차가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다들 가져야 하는 흥분의 분위기 속에 이런 얘기를 들은 동료 직원들은 너무나도 부럽고 당당한 김 부장님이 멋있어 보였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이후 몇 주가 지나자 궁금했던 직원 동료분들은 회식이 끝난 다음 퇴직자 가족 등산 모임에도 따라가서 결국은 김 부장이 투자했던 RA라는 상품에 대해서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너도 나도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RA는 당시 국내에서도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했던 브루필드 자산의 투자 상품이죠. 월배당까지 주니 은퇴자들이 너도 나도 투자를 했습니다. 고배당의 11%의 이자율에 김 부장처럼 이성을 잃고 재산의 많은 부분을 몰빵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블로그나 카페에서도 RA라는 상품을 추천하면서 월배당을 주는 대단한 상품이라고 추천을 했지요. 펀드의 운영자산도 당시에 1조가 넘는 놀라운 숫자에 더욱더 믿음이 갔습니다. 하지만 자산이 1조가 넘는 RA는 이러한 브루필드 펀드도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회사채와 모기지에 투자를 한다던 이러한 회사가 배당금을 벌지 못해서 투자자들의 돈을 배당으로 내주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었죠. 이에 몇몇 투자자와 블로거들은 RA의 문제점을 알고 경고에 나섰지만 딱히 1, 2년이 지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자 다들 잊으면서 시간은 흘렀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 드디어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2023년 8월 20불대였던 주가는 스멀스멀 내려와 16불 정도에 머무고 있었지만 갑자기 주가는 폭락을 해서 12불대까지 내려간 것이었죠. 이러한 폭락의 배당까지 삭감되어 김 부장은 260만 원의 배당금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160만 원으로 말이죠. 김 부장은 전 재산을 넣었던 RA의 폭락을 보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아니 이런 게 어디 있냐. 열받아서 술을 들이키던 가운데 갑자기 회사 동료들에게 너도 나도 전화가 왔습니다. 김 부장님, RA 어떻게 된 건가요? 이러다 다 망하는 거 아닌가요? 하고 RA를 추천한 김 부장에 대한 원망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땅한 답변을 생각할 수도 없던 김 부장은 후다닥 전화를 끊고 계속 밀려드는 동료들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김 부장은 전화를 끊고 동네 뒷산에 올라가 깡소주를 연달아 2병을 마시고는 RA의 주가를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검색을 하던 중 RA에 대해서 경고를 했던 각종 블로그와 포럼의 글을 읽고 후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이런 글을 조금만 일찍이 봤으면 이러한 일이 없었을 텐데 하고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계좌를 보니 3억을 투자했던 RA가 이제는 반토막이 나서 1억 6천만 원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이 1억 6천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해하며 알바 자리를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습니다. 160만 원의 배당금으로는 살아갈 길이 막막했습니다. 같이 퇴직한 동료들에게도 전화를 돌렸지만 마땅한 일자리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산가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이러한 신세에 한숨을 쉬면서 알바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아내도 소식을 듣고 알바 자리를 알아보며 현재는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소비를 줄일 수 없어서 결국은 아파트를 팔고 더 작은 평수로 이사가서 재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고배당 주식을 찾았거든요. 이 주식을 만주만 사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심야 알바를 하면서 만주의 꿈을 향해서 재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것은 2023년의 일로 당시의 김 부장의 얘기는 남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주위의 얘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얘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었는지요? 네, 맞습니다. 배당률이 높을수록 리스크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즉 여러 가지 펀드나 주식이 투자를 했으면 저렇게 쉽게 재산이 반토막 나는 일이 잘 없었겠지요. 한 주식에 돈을 넣는 것은 그 금액만큼 남에게 큰 금액의 돈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3에서 5억을 한 위험한 한 저축은행에 큰 목돈을 넣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 군데에 분산을 해야 그러한 큰 일에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겠지요. 즉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 분산을 해야 합니다. 고배당주일수록 분산을 쪼개고 쪼개야 올지도 모를 위험에 대한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김 부장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께서는 분산을 하셔서 꼭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하세요. 그럼 오늘의 결론. 분산만이 살 길이다 끝.